안녕하십니까. 고려대학교 윤성식 교수입니다. 이 10강에서는 우리가 수행에 의해 소지하는 정념이 의사결정 능력을 향상시킨다는 점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돈을 벌기 위해서는 능력이 필요하고 능력 중에서 특히 중요한 게 의사결정 능력이라는 점을 19강에서 이야기했습니다. 돈을 벌기 위해서는 수많은 요인과 조건, 상황, 환경이 필요합니다. 21강에서는 돈을 벌기 위해 필요한 두 번째 요인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앞에서 돈을 벌기 위해서 필요한 능력, 특히 능력 중에서 의사결정 능력에 대해서 설명했습니다. 오늘 강의에서는 돈을 벌기 위해서 필요한 두 번째 요인인 근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근면이라고 이야기했지만 사실 근면이란 단어에는 신뢰성, 책임감, 인내심, 열정, 성실 이러한 것들이 관련되어 있는 그러한 개념이고 이러한 개념과 불가분의 관계에 있습니다. 우리는 근면하면 아주 우습게 생각하지만 부처님은 매우 근면을 강조하셨습니다. 자바함경에 보면 저 늙은 부부가 젊었을 때 건강한 몸으로 부지런히 재물을 구하였더라면 슈라바스티 성에서 첫째가 는 부자 장자가 되었을 것이요 라고 설합니다. 경전에는 장자라는 표현이 자주 나오는데 장자는 불교의 용어로서 부자를 말합니다. 부자를 보통 장자라고 많이 표현합니다. 물론 불교 신도로서 부자인 사람을 장자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슈라바스티 성은 당시 인도에서 가장 큰 도시로서 물론 부자가 가장 많았겠지요. 신라는 불교를 믿게 되면서 불국 정토를 꿈꿉니다. 그래서 수도를 서라벌이라고 이름을 짓는데 슈라바스티 성의 음사, 그 음을 따온 이름이라고 말합니다. 따라서 부처님은 근면하면 부자가 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신 것입니다. 불교는 정진을 강조하는 실천의 종교입니다. 불교를 수동적 종교, 소극적 종교, 허무주의적 종교로 생각하는데 정진을 강조하는 종교이기 때문에 따라서 근면도 강조하는 종교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정진이란 수행에 있어서 근면이나 다름없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수행도 부지런하지 않으면 안 되듯이 일도 열심히 해야 돈을 법니다. 불교는 수행을 할 때 용맹정진 많이 합니다. 따라서 정진의 종교라면 반드시 근면해야 되는 것이지 수동적으로 게으름 피우고 모든 것을 포기하고 하는 것보다 안 하는 것을 좋아하는 그런 사람들이 머물 수 있는 종교가 아닙니다. 게으르면 불교를 떠나야 합니다. 왜냐하면 부처님의 뜻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부처님의 제자라면 반드시 근면해야만 합니다. 수행도 열심히, 일도 열심히. 수행도 열심히 하는 출가자, 일을 열심히 하는 제가자, 이 사람들을 보고 우리가 수동적 종교, 소극적 종교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자바함경에는 만일 추위와 더위 가리지 않고 아침 저녁으로 힘써 닦으면 어느 사업이고 안 될 것 없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근면하면 사업이 잘 된다. 비슷한 말이지만 근면하면 재산을 모은다라는 구절도 있습니다. 벼력 자바함경에 보면 만약 능히 부지런히 일할 수 있다면 그 업으로 훌륭하게 모아서 저축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근면은 경전에서는 꿀벌, 즉 벌의 근면함에 자주 비유됩니다. 벼력 잡아함경에 보면 그 사업을 부지런히 닦으되 벌이 온갖 꽃을 채집하듯이 나날이 항상 더욱 더하여 밤낮으로 재물 모으기를 저 벌에 불어나는 것 같으네. 밤낮으로 재물 모은다. 얼마나 열심히 일해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뒤에 가서 설명하겠지만 죽기 살기로 할 필요는 없습니다. 죽기 살기로 해서는 안 됩니다. 불교는 극단으로 치닫는 것을 경계합니다. 그러나 밤낮으로 재물 모은다. 이 정도로는 열심히 해야 합니다. 경전에서는 깨달은 자를 아라한이라 표현합니다. 그런데 아라한의 중요한 덕목으로 근면을 들고 있습니다. 벼력 자바함경에 보면 아라한은 믿음을 얻고 법을 행하여 열반 얻으며 해야 할 일을 따라 행하고 부지런함으로 재물을 잘 모으며 부처님은 출가자에게는 재물을 모으면 안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보면 아라한이라고 하는 명칭은 출가자에만 사용되었던 개념은 아니고 재가자에게도 깨달은 사람에게는 사용하는 단어였던 것 같습니다. 근면은 아라한이 되기 위한 조건이기도 합니다. 즉 아라한이 되려면 열심히 정진하고 수행해야만 합니다. 그렇지만 또 근면은 아라한이 된 결과이기도 합니다. 깨달았다는 사람이 근면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겠지요. 근면이 중요하다고 말한다면 에이 그건 나도 알아 라고 답변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실천하지 않을까요? 진정 안다면 사람들은 실천합니다. 우리는 길가에서 자동차가 많이 지나가는 대로변에서 거기에 뛰어들면 자동차에 치여 죽는다는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자살하려는 사람 혹은 정신 이상자가 아니면 뛰어들지 않습니다. 이처럼 진정으로 안다면 반드시 실천합니다. 근면이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하다면 실천하겠지요. 그러나 생각보다도 실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물론 오늘날 뇌과학의 연구를 보면 사람은 자기가 믿는 것도 실천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더군요. 그러나 아까 들었던 자동차의 사례를 생각해 본다면 진정 안다면 왜 실천하지 못할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물론 알면서도 실천하지 못하는 인간의 본성에 대한 많은 연구가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는 앞으로 과학적 연구를 많이 우리가 참조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오늘날 보니 생각보다는 근면한 사람이 많지 않습니다. 근면의 중요성을 그다지 느끼지 못하는 것이죠. 다산정약용은 벼슬하지 못해서 재산을 물려주지 못했으나 근금 두 글자를 물려준다고 자식에게 말했습니다. 다산정약용은 유배를 가는 바람에 재산을 많이 모으지 못했겠지요. 게으르면 편하고 좋다고 생각하지만 게으르면 열심히 일하는 것보다 스트레스가 더 많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게으르면 온갖 잡념이 머리를 뒤덮습니다. 끊임없는 잡념의 연속 속에서 우리는 사실 더 피곤합니다. 열심히 일하는 것이 잡념으로부터 멀어지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제가 도서관에서 본 좋은 구절이 생각이 납니다. 도서관 벽보에 어느 날 우연히 쳐다보니 좋은 구절이 있었는데요. 행복이란 너무 바빠서 불행해질 시간이 없는 그런 결과다 이렇게 나와 있었습니다. 참으로 음미할 만한 단어가 표현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게으르면 건강도 좋지 않고 스트레스가 더 많다. 돈도 벌지 못하니 우리는 우리의 이익을 위해서라도 근면해야만 합니다.
죽을 때까지 소득 활동을 하는 것도 근면의 하나입니다. 은퇴 후 너무 많은 시간을 어떻게 보내야 할지 힘들어하는 사람이 많다는 노후 문제 전문가의 말이 떠오릅니다. 은퇴하고 특히 연금이 나오는 행복한 은퇴자들은 시간이 남아서 게이트볼, 스포츠 댄스, 등산 등으로 몸부림쳐 보지만 한계가 있다고 합니다. 무료한다고 생각하면 소득 활동을 하는 것도 방법이 아닐까요? 제가 아는 어떤 서울법대 출신 전직 은행 지점장은 빌딩 경비, 아파트 경비 일을 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에서 가장 오래 사는 장수 마을을 연구한 조사에 의하면 장수하는 사람은 은퇴하지 않고 죽을 때까지 건강이 허락하는 한 이 일을 한다고 합니다. 은퇴하여 플로리다에 이주한 후 놀기만 하는 은퇴자들은 생각보다 건강하지 않다고 합니다. 우리가 진정 행복하고 싶다면 죽는 날까지 열심히 일해야 합니다. 그것이 돈 버는 일이 아니더라도 우리는 열심히 일해야 합니다. 하다못해 자원봉사라도 열심히 해야 합니다. 중요한 것은 근면입니다. 어떤 사람이 더 건강하고 행복한가를 알기 위해서 1,500명을 80년간 연구한 조사는 사람의 탄생부터 그 죽음까지를 추적한 기념비적인 연구입니다. 연구를 최초로 시작한 교수가 제자에게 연구를 물려주고 그 제자는 또 제자 교수에게 물려주면서 80년간 계속된 연구입니다. 그 연구 결과는 우리의 상식을 뒤엎습니다. 그 연구에 의하면 편하고 안락한 삶을 산 사람보다는 끊임없이 무언가를 성실하게 추구해온 사람이 더 건강하고 행복했다고 합니다. 어떤 미국 부자는 큰 돈을 모은 뒤 모든 것을 정리하고 하와이에 가서 서핑 등 온갖 자기가 좋아하는 일을 마음껏 했는데 조금 지나니 더 이상 즐겁지 않더랍니다. 그래서 다시 일로 돌아왔는데 인생에서 최고로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있었다고 합니다. 노후를 재미있게 살아야 한다고 부지런히 여행 다니고 맛집 찾아다니고 친구들과 어울려서 대화를 나누어 봐야 여전히 채워지지 않는 공허함이 있습니다. 재미로부터 행복을 찾으려 하면 실패합니다. 죽는 날까지 우리는 근면해야만 합니다. 조지 발리언트 교수는 성공의 가장 중요한 요소가 무언가를 연구했습니다. 그런데 아주 재미있는 연구 결과가 나왔는데요. 14살 때의 성실성이 성공을 가장 정확히 예측할 수 있는 요인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14살이라면 우리나라로 보면 초등학교 6학년 혹은 중학교 1학년의 나이입니다. 이때의 성실성이 미래의 성공에 가장 중요하다고 합니다. 또한 부자 100명 중 98명이 성공에 반드시 필요한 요인으로 시간 약속을 정확히 지키는 습관을 꼽았습니다. 시간 약속을 정확히 지키는 사람은 당연히 근면한 사람일 것입니다. 성실은 어쩌면 타고나는 요인일 수도 있습니다. 조 허버트, 존 커츠의 연구에 의하면은 증권 중개인 17명의 타액을 분석하여서 테스토스테론 수치와 거래 성공률 사이의 상관관계를 조사했더니 상관관계가 있었다고 합니다. 따라서 어쩌면 근면은 호르몬과 뇌신경 회로의 결과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호르몬과 뇌신경 회로는 타고난 유전적인 요인으로 형성되기도 하지만 후천적인 경험, 교육에 의한 습관이 또 호르몬과 뇌신경 회로를 바꾸기도 합니다. 앞에서 우리가 이야기했듯이 유전적인 요인도 중요하지만 후천적인 교육과 경험도 중요한 것입니다. 그동안 저는 사람을
여러 명을 채용해서 써본 적이 있습니다. 윗사람으로서 사람을 채용해서 써본 경험에 의하면 직장에서 많은 일은 사실 대단한 IQ나 지적 능력이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성실하게만 하면 되는 일이 대부분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성실하지 않습니다. 하다가 그만둔다거나 자꾸 미루거나 그런 사람은 결코 성공할 수 없습니다. 요즘 구직난이라고 하지만 막상 써보면 필요한 사람이 드물다. 따라서 구인난이라는 말도 있습니다. 저도 사람을 채용하기 위해서 여러 번 공고를 내봤는데 정말 많은 사람이 지원하지만 써보면 실망할 때가 거의 대부분입니다. 학벌을 원하는 것도 아닙니다. 학벌이 나쁜 사람도 써봤습니다. 머리가 뛰어난 IQ 검사를 하는 것도 아닙니다. 정말 오직 성실 하나를 원하는데 그게 안 됩니다. 그러니 어떤 의미에선 구직난을 탓하기 전에 저는 자신에게 한번 묻고 싶습니다. 과연 얼마나 성실한가? 물론 제 주변에 보니 성실한 사람도 직업을 얻지 못하더군요. 그런데 또 막상 직장에서 사람을 구하는 사람은 성실한 사람이 없다고 합니다. 왜 이러한 어긋나는 일이 일어나는가? 왜 이런 미스매치라고 하지요? 찾는 사람은 못 찾지만 또 생각보다는 많은 성실한 사람이 있는 이러한 현상의 원인이 무엇인지 참으로 궁금합니다. 야단 맞았다고 다음날 출근하지 않는 사람도 많습니다. 근면이란 지속되는 습관을 말합니다. 하루 열심히 일한 사람을 우리는 근면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 날도 열심히 일하고 그 다음 날도 열심히 일하는 평생 열심히 일하는 사람을 우리는 근면한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직장에서 하는 일의 대부분은 상당히 높은 수준의 지적 수준을 요구하지는 않습니다. 그저 성실하면 다 해결될 수 있습니다. 앞으로 인공지능이 발달하면 웬만한 머리 가지고는 인공지능의 상대가 될 수 없습니다. 차라리 성실하면 반드시 살아날 길이 있습니다. 인공지능의 시대에는 성실함이 어설픈 머리보다는 더 좋은 경쟁력입니다. 벼력 자바 함경에 보면 어떤 것이 부지런함이냐 하면 자기가 작업하는 대로 따라 가계와 생활을 하게 되나니 혹은 왕의 신하가 되며 혹은 농부가 되며 혹은 장사를 하며 혹은 목축을 하여 자기가 하는 직업을 따라 수고로움과 추위와 더위와 비바람과 배고픔과 목마름과 배부름과 모기 등의 파리 볼 따위를 꺼리지 아니하며 비록 괴롭더라도 그 작업을 버리지 아니하고 그 일을 완성하기 위하여 마침내 그만두지 않나니 이것을 부지런함이라고 말하느니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부지런함이다, 근면함이라 하는 것은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그 일을 완성하는 것, 이것을 말합니다. 따라서 성과란 99% 완성이 아니라 100% 완성입니다. 우리가 다리를 건설한다고 합시다. 99% 완성한 다리는 1% 미완성 때문에 다리로서의 역할을 하지 못합니다. 따라서 끝까지 완성하는 것이 근면입니다. 성과를 낸다는 의미는 목표가 명확하다는 의미를 당연히 포함합니다. 목표가 없으면 삶은 좌표를 잃게 됩니다. 우왕좌왕하다가 가치마저 상실합니다. 세계 장수 마을을 연구한 결론은 삶에 목표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목표가 있어야 가치를 추구하게 됩니다. 목표와 가치가 실종된 삶은 불행하고 건강하지 않습니다. 목표를 추구한다고 해서 일거수일투족을 통제하는 의미의 목표 설정은 아닙니다. 목표는 최종 종착지이며 방향이지
구체적인 세부 경로까지 설정하라는 의미는 아닙니다. 불교의 연기 사상으로 보면 세상은 수많은 인과 연이 어우러져 오직 임시의 결과만을 낼 뿐입니다. 그 임시의 결과는 다시 원인이 되어 흘러가기에 세상은 정말 알 수 없습니다. 오늘날 한치 앞을 볼 수 없는 초불확실성의 세상에서 최종 종착지와 방향 이외에는 무엇이든 미리 설계할 수 없습니다. 다만 대충 계획하고 앞으로 나아가면서 적응해야만 합니다. 파도와 바람을 헤쳐나가면서 적응하고 대응하고 최종 종착지에 도달해야만 합니다. 근면이라는 단어에는 성실이라는 의미도 내포되어 있지만 윤리적인 의미도 내포되어 있습니다. 근면이란 목표를 부지런히 달성하는 것인데 올바르지 못하면 결코 목표를 달성할 수 없습니다. 어떤 직원이 밤낮으로 열심히 일하면서 회사의 이익이 아닌 자기의 사적 이익을 도모하였다면 그걸 근면 성실이라고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방향이 잘못되면 근면은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방향을 잘 설정하는 것도 중요한 능력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비전 혹은 전략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오늘날은 고화질 TV가 대세입니다. 요즘 웬만한 집에는 다 고화질 TV를 가지고 있습니다. 고화질 TV가 몇십 년 전 초기 기술 개발 단계에 있을 때 일본은 아날로그 고화질 TV를 개발할 것인지 디지털 고화질 TV를 개발할 것인지 고민했습니다. 그러다가 아날로그 디지털 TV 기술을 개발해야 되겠다고 결정합니다. 왜냐하면 당시에 모든 집들이 아날로그 TV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 아날로그 TV에서도 고화질 TV를 볼 수 있는 기술을 개발해야지라고 착각한 것입니다. 그런데 뜻밖에도 디지털 기술이 너무 성큼 왔습니다. 디지털 시대가 갑자기 오게 되자 아날로그 고화질 TV 기술을 개발한 일본은 디지털 고화질 TV 기술을 개발한 미국에 비해서 뒤떨어지게 된 것입니다. 10년 동안 열심히 개발해서 아주 멋진 기술이 나왔지만 그것은 아날로그였기 때문에 아무 소용이 없었습니다. 저는 오늘날 TV에서 일본에서 아날로그 고화질 TV 기술을 개발했던 그 개발에 참여했던 기술자의 인터뷰를 본 적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10년 동안 정말 힘들었다. 날마다 도시락 2개를 싸고 일을 했다. 그런데 모든 것이 헛사가 되어버렸다. 이제 다시 시작하는 수밖에 없다.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방향이 잘못되면 근면도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디지털 시대에 아날로그로 방향 설정을 잘못했다가 모든 것이 허사가 된 것입니다. 따라서 바보처럼 노력하는 것은 현명한 근면이 아닙니다. 옛날에 똑개가 멍부보다 낫다 이런 말이 있었습니다. 무슨 뜻인가 하면 똑똑하고 게으른 사람이 멍청하고 부지런한 사람보다 낫다는 것입니다. 물론 제일 좋은 것은 똑똑하고 부지런한 똑부입니다. 그러나 똑부가 안 될 바에는 멍부보다는 똑개가 낫다. 똑똑한 게으른 사람은 방향을 잘 설정하니까 노력이 작더라도 어느 정도는 가지만 멍청하고 부지런한 사람은 방향을 잘못 설정하니까 모든 것이 허사가 된다고 합니다. 근면하기 위해서는 타고나기도 해야 되지만 교육 훈련도 매우 중요합니다. 이러한 습관이 몸에 배면 근면하게 됩니다. 습관은 뇌신경 회로를 재배치하고 호르몬에 영향을 미칩니다. 따라서 근면이 우리의 몸에 각인됩니다. 그러나 습관이 몸에 배기까지는, 즉 체화되기까지는 많은 시간과 신념이 필요합니다. 군대에 다녀와서 부지런한 생활 습관이 금방 입대 전 게으른 생활 습관으로 되돌아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쩌면 근면의 중요성에 대한 신념이 부족한 탓일 수도 있고 군대 생활이 짧아서
아직 습관이 형성되기 전에 제대한 탓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근면하려면 내신경 회로가 바뀌어야만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타고난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열심히 일하고 그것이 몸에 체화돼서 생활 습관이 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근면하려면 체력이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몸이 약하면 10분도 일할 수 없고 10분도 공부할 수 없습니다. 금방 허리가 아파서 들어 누워야만 합니다. 집중도 잘 되지 않습니다. 운동을 하면 집중력이 좋아진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운동을 하면 혈액순환이 잘 돼서 뇌에 혈액을 충분히 공급하기 때문에 사고력과 집중력이 높아진다고 합니다. 조사에 의하면 부자는 가난한 사람에 비해 규칙적으로 운동하는 비율이 압도적으로 높았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운동을 해야만 합니다. 이상으로 근면의 중요성을 이야기했는데요. 저는 정말 근면에 대해서 제대로 이해가 되어 있다면 다음의 질문에 대해서 예하고 모두 답할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근면은 그렇게 간단한 개념이 아닙니다. 첫 번째 질문은 최종 종착지가 있는지요? 예입니까? 혹은 아니요입니까? 방향은 설정되었는지요? 목표의 가치가 결합되어 있는지요? 일주일에 4번 이상 운동하는지요? 근면이 몸에 체화되어 근면이 힘들지 않은지요? 죽는 날까지 무엇을 할 것인지 알고 있는지요? 이상에 대해서 모두 확고하게 예라고 답변할 수 있어야 근면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근면은 그렇게 간단한 개념이 아닙니다. 이상으로 부처님의 부자 수업 21강을 마치겠습니다. 저는 고려대학교 윤성식 교수입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